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이자 외국에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통령. 식소를 책임지는 가장의 성격에 따라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듯 한 나라의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안위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인물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면 그 나라는 다양한 지표에서 전보다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전보다 쇠퇴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나라도 숱한 사건을 겪어온 만큼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 운영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의 중요성에 관해서 국민 모두가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는 4월 선거도 앞두고 있겠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주제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랭킹스쿨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맹활약하고 계신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을 함께 모셔보고, 나라 망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대통령 탑3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썬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제일 영향력이 있는 건 랭킹스쿨이죠. 제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인물은 알베르토 후지모리라는 사람입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 사람 같이 생각되세요? 이탈리아 같기도 하고, 후지모리라는 얘기만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국적은 남미에 있는 국가 페루예요. 그렇지만 일본계 페루 국민이 맞아요. 순수 일본인 혈통이고 아버지 어머니는 100% 일본인이었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1936년도에 일본에서 페루로 이민 가신 이민 1세대예요. 일본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다가 페루의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일단 페루라는 나라의 이민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1872년에 이제 마리아 루스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 노예들을 그냥 막 잡아가지고 페루 상선에 넣어서 페루의 노예상들이 페루로 출발을 했는데 일본 도쿄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잠깐 요코하마항, 그러니까 도쿄 옆이죠. 요 요코하마항에 들어와요. 태풍을 피해가지고 마리아 루스호가. 안에는 지금 중국에서 납치가 된 중국인들, 노예로 페루로 팔려가는 중국인들이 꽉 차 있어요. 한 명이 탈출했네. 그래서 마침 탈출해가지고 옆에 보니까 영국 해병대 군함이 있는 거예요. 해병대 군함을 두드린 거예요. 그 영국 해병이 나와봤어요. 뭔 소리냐고 보니까 뭐라고 막 떠드는 것 같은데 하나도 소통이 안 되니까 가라고, get away, go, go, go. 근데 뭔가 지금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무 절박하게 뭔가 옆에 있는 배 막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래서 영국 해병이 혹시나 싶어서 조사를 가본 거예요. 당당당당당 open the door. 뭐냐고, 이 배 안에 있는 거 뭐냐고. 문 열어보니까 안에 중국 노예들이 꽉 차 있는 거야. 20세기가 다가온 시점에 노예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영국 해병대가 뒤집힌 거예요. 풀어주라고, 빨리 고향 돌려보내라고. 안 그러면 너희들 페루 정부 국제적으로 망신시켜버리겠다고 했어요. 영국은 빠져서, 또 영국이 치사하게 여기 일본 땅이니까 일본 정부에 알려는 주고 알아서 하시라고. 일본 정부, 페루 정부 알아서 해라. 공방을 벌이는데 페루 측에서도 약간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왜냐면 일본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불법이지만 게이샤라고 해서 유각, 지금 홍등가에서 불법으로 잡아왔든지 어쨌든 간에 돈을 받고 몸을 파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페루 선장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도 성노예 부리지 않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뭐라고 하냐? 이거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다가 정이 들어버렸네. 바로 다음 해에 페루와 일본이 해요. 그래서 페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너희들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노예를 못 잡아왔는데 그럼 일본 너희들이 노동자들 좀 수출 안 해줄래? 아 물론 우리가 돈 월급 꼬박꼬박 줄게.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를 다 키웠어요.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키가 보통 4m가 넘어요. 이걸. 그때는 4m가 넘는 사탕수수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칼로 잘라가지고 도끼로 찍어서 이걸 다 난도질해서 짧게 조각으로 만든 다음에 끓이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해요. 이게. 노동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페루 정부가 어차피 중국 노예들은 이제 못 잡아오니까 일 이렇게 된 거 공동 책임지자고. 일본 너희들이 그럼 노동자들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일본도 타이저부대. 그때부터 슬슬 노예는 아니라 이제 그 합법 노동 이민을 떠난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부모가 된 거예요. 페루로 가서 다다음 해인 1938년에 알베르토 후지모리라는 두 번째 아들을 출산했다 까지가 공식 기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쭉 성장합니다. 대학도 나오고 겉모습은 일본인인데 거의 페루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 주로 머물러요. 그러니까 교수로 지내면서 이제 1980년대에 들어와요. 이 사람이 말빨이 좋았나 봐요. TV쇼, 정치토론, 백분토론 같은 거에 MC가 됐어. 페루판 백분토론을 진행하면서 인기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예요. 마침 곧
이때 페루 경제가 이제 폭망 테크를 타고 있었어요. 생각한 거지. 내가 인기를 몰아가지고 대선 출마 한번 해볼까? 대선 공약이 이거였어요. 전 일본계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선진국인지 아시죠? 페루 우리 유권자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일본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솔깃하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도요타, 소니, 미츠비시 다 제가 끌고 오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공약에 솔직히 혹하면 안 돼요. 일본 기업들 유치한다니까 찍었어. 그래서 1990년에 대통령이 돼요.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끌고 왔나요, 진짜 일본으로? 아니요. 끌고 오긴 끌고 왔는데 투자가 아니었어요. 페루에 있는 모든 알짜배기 부동산 기업들을 다 일본이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페루 경제는 더 폭망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요. 나라에 돈이 없잖아요. IMF가 페루 정부한테 똑똑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없지. 페루 정부 돈 없잖아. 알베르토 후지모리 돈 없잖아. 우리 IMF가 돈 꿔줄게. 근데 조건이 있다예요. 너희 페루의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를 줄여라. 라고 요구 조건을 건 거예요. IMF가. 여기에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보통 사람은 생각을 못할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요. 강제 불임수술 시켜버리자. 여자를. 인디오라고 해서 남미 원주민들이잖아요. 마을로 가서 출산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불임수술 몰래 해버리는 거야. 난소를 묶어버린다든지. 그리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니까 이건. 아니 근데 그 불법이라는 게 저는 합법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다의 기준으로 생각했지 본인조차 인지를 못하는 사이에 못해요.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시술을 해주겠다 해놓고 불임수술 해버리고 이게 무려 30만 명한테 불법 불임수술을 시술을 해요. 이게 나중에 밝혀져 이게.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골마 터진 여러 가지 문제가 폭발을 안 했기 때문에 페루 대통령이 5년째거든요. 그래서 1990년에 당선되고 95년도에 한 번 더 출마를 해요. 그리고 그 인기를 몰아서 재선에 성공해요. 96년도에 페루 수도에 있는 일본 대사관 인질극이 한 번 벌어져요. 왜냐면 대통령이 일본이잖아요. 페루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 가장 끝발 세겠죠. 일본 왕의 생일 잔치 날이었어요. 각국 대사들 다 파티에 왔겠죠. 그 생일 파티 날을 맞추어 가지고 원주민 게릴라들이 덮쳐요. 인질극을 벌여요. 원주민 탄압 금지, 차별 금지 해요. 여기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이 방탄조끼를 입고 바로 대사관 앞에까지 가가지고 인질 풀어줘라! 그 장면이 TV에 찍혀서 그대로 나가요. 대통령이 목숨 걸고 총알이 빗발치는 저기에 갔다. 근데 이게 쇼였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인질극이 벌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 서 있으면 그 주변에 경호부대 난리 나요.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경호부대의 포커스는 안에 있는 인질들이 아니라 그 사진 찍는 그것만 경호해야 돼요. 지금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한 70며칠 동안 인질극이 벌어지거든요. 그 요때 페루 특공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밖에서 저격범들이 총을 쏘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방탄유리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땅 파고 들어가자. 마침 그때 페루 대사관 안에서 납치범과 인질들이 친해져가지고 축구 경기하고 있었거든요. 한참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두더지는 파고 들어오고 그래서 밑에서 빵 폭발 터뜨려가지고 폭삭 주저앉아요. 그래가지고 납치범들이 다 잡혀요. 이래서 인질극 종료. 후지모리 대통령 인기 폭발. 근데 어쩌다가 이 대통령이 그럼 쫓겨나게 된 거예요? 헌법을 고쳐가지고 삼선을 하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한테 뇌물 돈봉투를 살포해요. 근데 이게 CCTV에 찍혔네.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나요 이거. 그때부터 이제 슬슬 후지모리의 그런 흑역사들이 하나둘 폭로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2000년도거든요. 2000년도에 후지모리가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마침 그때 동남아시아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잠깐 그러면 경제 정상회담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튀어요. 비행기 타고 튀어. 동남아로 튀었다가 일본으로 튀어요. 정말 대통령이 튀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일본 도쿄에 가가지고 도쿄에서 페루 의회 의장 있을 거 아니에요. 팩스로 사표를 넣어요. 찡. 가장 엽기적인 국가 원수의 사태가 아닌가. 아이러니컬하게도 후지모리의 딸이 있어요. 딸도 얼마 전에 대선 출마를 해요.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지만 페루 유권자들의 큰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도쿄에 가만히 앉아있던 후지모리가 슬슬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한 번 더 해봐 대통령? 그래서 페루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가 칠레란 나라거든요. 칠레로 건너가요. 왜냐면 칠레에서 국경만 넘으면 바로 페루니까 칠레 정부가 잡아버려요. 너 이 새끼 너 어디 갔다 도망오냐고. 갖다 연금을 시켜버려. 내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닌데 너 어떡하지 하다가 페루 대통령이 못 될 바엔 일본 국회의원 돼볼까? 그래가 실제로 일본에 있는 한 정당한테 연락을 해요. 일본 총선이라고 하는데 나 국회의원 출마 좀 하자고. 그 총선 실제로 출마해요. 일본 정부가 아무리 봐도 너무 웃기는 짬뽕인 거 이게요. 그래서 입국 금지시켜버려. 너 오지 말라고. 일단 입국 금지가 되고 두 번째로 표도 못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실패를 해요. 페루로 넘겨버려요. 칠레가.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요. 아까 강제 임신
임신, 중절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 정적들을 수만 명을 죽인 특수 암살단까지 만들었다는 게 드러나요. 자국 국민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드러나면서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요. 20몇 년 형을 받는데 노인네가 다 된 이제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그 형을 선고받고 깜빵에 들어가는 거는 사형이나 다름없다. 한 번만 좀 봐달라고. 나 이 나라 대통령이었다고. 그런 게 어딨냐? 일단 쳐넣어버려요. 넣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딸도 지금 거의 페루의 대통령이 될 정도로 이미 수많은 후지모리 알베르토 계열의 실권자들이 아직도 깔려있어요. 가석방이 돼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지금 페루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녹화하는 이 시점에 분명히 수많은 자국민 학살을 했고 강제 불임수술 시술했고 대사관 앞에서 쇼했고 돈 봉투 살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산 것은 알베르토 후지모리 덕분이다. 딱 그 나라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투표 한 표 안 던진다고 해서 뭐 큰일이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딱 한 표 차이로 결과가 뒤집힌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그 주권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바타야 라자팍사, 이분은 어떤 나라의 대통령인가요? 슈리랑카의 대통령이었어요. 그 양반의 이름을 거론하기 전에 슈리랑카의 약간 역사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돼요. 슈리랑카의 75%의 주민들은 싱할라족이에요. 지금의 방글라데시에서 살던 민족들이 내려와서 지금의 슈리랑카에서 정착을 한 원래 원주민이에요. 나머지 한 15%가 이제 타밀족이라고 해서, 타밀족은 인도 남부 슈리랑카와 바로 마주보고 있는 거기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75%를 차지하는 이 싱할라족은 불교 신자들이에요. 불교와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물과 기름이에요. 카스트 때문에. 라자팍사가 여기서 왜 등장을 하냐면 타밀과 싱할라는 서로 물과 기름처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년 동안 내전을 펼쳤어요. 대다수인 싱할라가 타밀, 소수 타밀을 억압을 했겠죠. 그럼 타밀도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가 없다 해서 타밀 반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내전을 일으켰어요. 26년 동안 수많은 타밀 반군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싱할라에 의해서. 타밀 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살이고, 싱할라라는 스리랑카 정부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압이고,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라자팍사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쩌다가 지금 대통령이 된 거예요? 라자팍사 형이 그 당시 대통령이었어요. 정계, 재계 이 집안이 다 구워 먹어요. 스리랑카를. 항구를 건설하려고 해요. 무역항을요. 그럼 당연히 뭐 우리로 치면 부산 아니면 인천 이런 데 만들어야 되겠죠. 생뚱맞게 대전에다가 항구를 만드는 거야. 알고 보니까 거기가 딱 라자팍사 집안에 땅이 있는데, 또 형이 대통령 했을 때 이 양반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집안 뭐 스리랑카를 다 말아 드시라고 해. 통치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가 아니라 상그지 같이 했어요. 2019년도에 집권을 했어요. 대통령이 돼요.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50% 깎아준다고 했어요. 왜 세금을 50% 깎아줬냐면, 세금을 깎아주면은 그만큼 그 돈을 사람들이 국세청이 안 쓰고 안 내고 쓸 거니까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빵 코로나가 터져버리네. 스리랑카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관광업이에요. 안 와 사람들이. 일단 거기서 한번 폭망 타요. 두 번째, 앞으로 우리 스리랑카는 유기농 공법으로만 농사를 짓겠습니다 해요. 앞으로 우리 스리랑카는 화학 비료 사용 금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화학 비료를 안 쓰고 농약을 안 쓰면은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농약을 쓰고 화학 비료를 쓴다는 것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절대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농가가 어떻게 돼요? 망하죠. 특히 라자팍사 대통령이 강조한 게 뭐냐면, 차 생산할 때 화학 비료와 농약 쓰지 마십시오. 농가 폭망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 인프라 자체가 이제 기간산업이 무너져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단전. 의무적으로 최장 13시간 동안 단전을 실시해요. 스리랑카는 더운 나라예요. 여기서 에어컨을 못 틀어. 냉장고를 못 켜요. 근데 나라에서 뭐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국민들이 참았어.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콜롬보에 있는 대통령궁에서는 에어컨을 24시간 빵빵하게 튼다더라. 과일이 거의 얼 정도로 그냥 꽝꽝 얼려서 먹는다더라. 설마 확인하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려 7만 명이 넘는 스리랑카 국민들이 치고 들어가요. 대통령궁을요. 들어가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어. 초호화 수영장에 대통령궁 팰리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라자팍사 대통령이 안 되겠다, 튀자.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갔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떠돌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때 수많은 자금을 들고 튀어가지고 게다가 또 빼돌린 돈이 한두 푼이 아닐 거 아니에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현재 스리랑카도 다 라자팍사 패밀리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귀국을 하지 않을까. 뒤집어가지고 찾다 보면 라자박사 대통령이 잘한 게 뭐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라자팍사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쫓겨날 때까지가 얼마 안 돼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취지는 좋았어. 경제 살리려고 감세. 유기농으로 키워보자 해서 화학 비료랑 농약 사용 금지. 그리고 코로나가 솔직히 라자팍사 대통령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고통 분 다음에 국민들이 13시간 동안 단전하면 자기들도 한 6시간은 전기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띵까띵까 놀면 안 되지 솔직히. 마지막 인물 아슈라프 가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아슈라프 가니는 어떤 나라의 대통령인가요? 아프가니스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제국주의의 무덤이라고 불러요. 한 번도 제국주의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로 영국이 점령을 하려고 했어요. 영국이 점령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 그리고 1979년도에 당시 소련이 침공을 해요. 10년 동안 전쟁을 벌였지만 점령을 못해요. 89년도에 아프간 점령 실패하면서 소련이 붕괴가 돼요. 람보 3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베스터 스텔론이 터반을 쓰고 있는 웬 이슬람 전사들과 사막에서 소련군과 싸우는 영화예요. 그게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 터반을 쓰고 실베스터 스텔론과 싸우는 그 사람들이 무자헤딘이라는 이슬람 전사들이에요. 이 무자헤딘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탈레반으로. 나중에 이제 그 이른바 오사마 빈 라딘이 아프가니스탄에 튀어서 숨었다라는 명분으로 미국이 공격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자체의 탈레반은 소탕을 못했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해버리고 방 빼버리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에서 이제 미국의 마지막 수송기가 뜨면서 애기 엄마들이 제발 좀 데려가달라고 미국의 마지막 수송기가 떴어요. 그때요. 비행기에 붙잡은 거야. 사람들이 활주에 뛰어가가지고요. 그때 과일 장사를 하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가 이제 날개를 잡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비행기를 잡고 있는데 견뎌요 이게요. 그래서 두 형제가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져요. 사진에 찍혔어요. 미국이 알카에다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침공을 해요. 당신 탈레반 정권이었어요. 탈레반 정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미국이 이제 공격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보다 비싼 빌딩 하나도 없다 우리 쏘라고 너도 손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탈레반 정권이 몰락은 안 하고 지방으로 일단은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카불 아프간의 수도는 일단은 미군이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른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불안정한 동거였어요. 수도 카불은 신미 정권이 들어섰지만 나머지는 탈레반이에요. 소탕을 못했어요. 이게 거의 한 10년을 가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 가니가 제2대 아프간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집권을 했으면 언젠가는 미군이 이제 물러갈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걸 다 미국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착각을 한 거예요. 미국 장갑차, 미국 탱크, 미국의 군장비, 또 미국의 그 군사 교관들이 있으니까 야, 이 정도면 뭐 세계 최강의 아프간 군대인데 미군 교관들이 아프간 정규군을 훈련시키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뭐 우리 최강 군대에게 훈련 받으니까 우리도 최강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당시 이제 아프간 정규군이에요. 훈련 받는 장면이 있어요. 맨손 체조 장면이거든요. 아프간 정규군은 브레이크 댄스를 춰요. 자기들끼리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민망하니 웃어요. 그거를 미군 교관들이 보고 어이가 없어요. 얘네들 뭐 하는 거냐 지금. 철저하게 미국화를 추진해요. 그런 과정에서 탈레반과도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양다리 걸친 거예요. 이렇게요. 지방 정권 너희 해. 카불만 우리가 좀 통치할게. 근데 나라의 운명을 놓고 싸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보면 뭐로 보냐면 물로 봐요. 이 새끼 그냥 밟아버리면 끝내버리겠네. 결국 그것이 현실화돼 버려요. 탈레반이 카불 점령을 목표로 해서 치고 올라와요. 일국의 지도자라고 하면 국민 여러분 끝까지 제가 여기 카불에 남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 내가 탄 비행기 뜨게 좀 이륙 허가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탈레반한테 딜을 해요. 그게 어디서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카불을 탈출하는 비행기예요. 트랩에 올라가요. 비행기 타기 직전에 돌아서 인사해요. 도망가는 가니 대통령이 탈레반과 협의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뛰어가서 빨리 문 닫아 빨리 해야 되는데 트랙에 올라가서 전 갑니다 이래요. 그래서 가니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출발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현찰 보따리와 함께 96년도에 원래 있던 아프간 정권이 무너졌을 때 탈레반이 처음으로 집권을 했을 때 그때 아프간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UN 사무소에 숨어 있었어요. UN 사무소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낸 다음에 각
각종 고문을 한 다음에 공개 교수형을 취해버려요, 대통령을요. 그래서 가니디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이죠. 인터뷰를 한 게 이거예요. 내가 카불에 남아 있었으면 나도 교수형 당했을 것이다. 나는 그래가지고 일단 살기 위해서 나왔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가니 대통령을 바라보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생각은 어때요?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10년 동안 군정 통치를 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한 거리에서 여자도 다 청바지 입고 음악 듣고 미용실 가서 뭐 고대로 파마도 하고 또 여성들도 또 교육을 받고 일순간에 다 뒤집어 엎어요. 처음에는 약간 쇼를 했어요. 여성들도 우리는 교육시키겠다고 해가지고 단 남학생과 여학생은 분리를 시킨다 해가지고 분리를 시키고 칸막이로 수업을 해요. 아예 지금은 여성은 교육이 뭡니까? 온몸을 다 가리고도 못 나가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한 막장 행보를 보여줬었던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21세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는지 굉장히 놀랍기도 했거든요. 관련 없는 타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분노가 막 차오르는데 해당 국가의 국민이라면 얼마나 울분이 터질지 상상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권이라는 거 매 한 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모두 다 선거권 행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썬키님 오늘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어떠셨어요? 4월 10일 여러분들의 주권,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꼭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